들락날락 했지. 자주 올 때는 자주 오는 때도 있고 뜸할 때는 뜸하게 올 때도 있고.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네, 이제는 전 검찰총장이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어제 퇴임식을 가진 후 혼의 아들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 최 전 총장이 혼의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취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최 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또 TV조선이 임여인의 집에서 지낸 가정부 이 씨를 만나서 숨겨진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논란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문제가 이제 가사 도우미의 증언으로 인해서 네. 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네. 그 가사 도우미 이 씨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보십니까? 그동안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견해를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거기에다가 한두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어제 그 상주 가사도우미였던 그 이 씨가 그 증언한 데 대해서 예. 그걸 이제 TV조선이 특종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동욱 씨는 한마디로 그냥 착각인 것 같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엉뚱한 사람을 본 것 같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 보도나 TV조선 보도를 보면 다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여기 예. 우선 이 씨가 하신 말씀을. 네. 우선 좀 얘기를 해보면서 지금 떴습니다. 네. 최 씨, 내가 엉뚱한 사람과 착각했다니 정말 뻔뻔하다. 오리발을 내밀어도 그렇지 4년 7개월을 보았는데 뭘 더 확인하느냐. 자, 이분이 학력은 제가 모릅니다. 예. 그러나 최동욱 씨보다 학력이 더 우수하거나 더 영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령 조선일보의 보도 방식과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두 분의 말, 착각이라는 거와 4년 7개월 봤는데 뭘 더 확인했냐고 할 때 어떤 것이 저게 진실일 것 같다고 믿겠습니까? 다른 걸 떠나서. 아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분 말씀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47일도 아니고 사실은 47시간만 같이 있어도 기억이 날 텐데 알죠. 4년 7개월을 네. 아이를 길러 봤는데 그걸 착각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상상력의 발휘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문제는 어찌 보면은 이 가정부 이씨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아마 이제 증언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3자 대면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만나서 직접. 최 씨, 아이나 임 씨, 여기 이 씨. 가사도우미. 보면은 뭐 여기에 가령 무슨 점이 있다든지 몇 월 며칠 날 뭐 내가 와이셔츠를 어떻게 잘했다든지 아니면 음식은 언제 고사리를 하나 했다든지 몇 월 달에 아이하고 돌잔치를 했다든지. 그렇죠. 그거 뭐 몇 분만 보면 이게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고 착각이니 뭐니를 자꾸 TV조선을 중계로 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3자 대면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거는 유전자 검사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분이 착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렇죠. 오히려 유전자 검사보다도 이게 더 확실하고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객관성이 네.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 임 씨의 행동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리기에 이 가정 도우미였던 이 씨는 오히려 혼의 아들이 있냐 없냐라는 것은 가령 조선일보하고 뭐 정부하고 최동욱 씨하고 당신들이 문제다. 이분이 가장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돈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이분은 또 법률적으로 봐도 혼의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어찌 보면 가정사 문제일 수 있고 거짓말했냐 안 했냐는 것도 이제는 그건 윤리적이거나 도덕성 문제가 있을 뿐이지만 이분한테 돈이라는 건 당장 너무나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어려운 삶에서 본인 말대로 순댓국집에서 일도 했지 모텔 청소도 했지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서 그놈 어떻게 모아서
아이들 결혼할 때 방이라도 얻어주려고 했던 그 돈, 그러니까요. 정말로 피눈물 네. 같은 돈, 6,5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만 돌려주면서 차용증을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에는 임 씨가 말하자면 속된 말로 하면은 소설적 표현을 하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생겼다. 그것도 뭐 저희 같은 세대에는 지탄받을 일일지 모르지만 어쩌다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다고 혹시 넘어갈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나 돈 문제는 다른 거죠. 그렇죠. 이 돈 문제는. 물론 이 6,500만 원을 다 중에서 2,500만 원 변제받고 4,000만 원을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 중에도 임씨 측에서 볼 때는 그때 그건 내가 옷을 사줬으니까 얼마를 제하고 뭐는 얼마 보너스로 제하고 해서 실제로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이거는 6,500원만 안 갚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선 여기 차용증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이제 보죠. TV조선에 보도된 건데 오늘 들어보니까 원 차용증은 가져갔죠. 어깨를 데려다가 그걸 와서 이제 그걸 뺏어 갖고 네. 이거는 남아 있는 사본이라는 건데 네. 여기도 임시 필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밑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와 조선일보에 임 씨가 사회부장 앞으로 보낸 편지의 주민등록번호가 같답니다. 네. 필적도 나오고. 예. 그러면 이분은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써준 차용증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되겠네요. 네. 돈 문제가 이분한테 제일 급하죠. 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또 오늘 조선일보 한번 보도를 한번 보시죠. 차량이 나올 겁니다. 이제. 예. 자, 이 차가 혹시 이 앵커는 네. 윤 앵커는 벤츠 타보셨습니까? 승객으로 탔죠. 운전한 게 아니고 옆에 탔죠. 굉장히 운이 좋은 분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 벤츠를 지나가는 거 구경만 했지 타지 못한 사람 숫자가 90%가 넘을 아유, 겁니다. 그럼요. 예. 이분은 남이 돈을 그렇게 안 갚으면서 예. 소유진지는 모르나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외곽에 은거하고 있는 데 있는 차량이 이분이 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는 벤츠 차를 타면서 아주머니 이 씨가 한 그 돈을 안 갚는다. 예. 거기에다가 이분의 예삼촌은 에쿠스를 타고 있다고 그래요. 어허. 이거는 아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던 어떤 슬픈 참거나 사람은 착하구나 이게 아니라 네.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정도의 예. 행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 틀림이 없어 보이네요. 서민생활 치해사범 아닙니까? 그렇게 되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강제로다가 각서를 쓰게 하고 이런 것들에서는 결국 저것이 이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든지 아하. 공갈 협박죄라든지 돈 미수라든지 안 갚았다든지 예. 이 부분들은 당연히 형사사건이 될 거고 제일 짧은 법률 상식이지만 이거는 피해자가 있으므로 이 씨가 고소하지 않아도 예. 네. 수사당국이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분이 지금도 여기에 대해 답이 없어요. 하하. 지금 이분이 사실이라면 이분이 임 씨가 이 씨를 형사 고발해야 됩니다. 왜 나를 명예를 훼손했느냐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되버리죠. 네. 그래서 참 나쁜 사람이구나. 부자 돈도 아니고. 그럼요. 예. 그런데다가 최 청장이 어떻게 퇴임사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자기는 검찰을 살면서 약자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고 그러게요. 강자에 대해서는 태산같이 버티면서 검사 생활했다고 했어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너무 약자를 배려하는 겁니까? 어떻게 배려한 게 이런 자기는 벤츠 타고 돈은 4,500만 원 안 갚고 차용증 뺏어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관리가 제대로 네. 안 된 상황이죠. 한마디로.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최 전 총장이 어떤 변명을 또 할지 또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어제 이제 소는 취하를 했어요. 조선일보에 대해서 네. 최 전 총장이 네. 이 최 전 총장과 조선일보의 대립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예. 양쪽이 동원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달라요. 아. 조선일보는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사실만 보도하려고 달려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우직하다고 네. 할까? 그러니까 사실을 파는 것이 최고의 전술 전략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차동욱 씨는 법 이론과 법 기술과 그다음에 사회 동정심 유발이라는 이상한 비본질적인
전술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말이죠. 윤앵커를 어떤 상사가 일을 못한다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나든가 잘한 걸 시인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엉엉 울어버리면 그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못쓰게지는 거 아닙니까? 예, 상사도 저한테 뭔 얘기 못 하시죠. 그렇게 되면 그럼 뭐야? 그럼 일 잘하는 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에게 가족의 같이 행복하고 뭐 딸한테 어떻고 아내한테 어떻고 이렇게 해가면서 사회 동정심을 유발을 하면서 법으로는 뭐 정정보도 신청을 했다가 취하했다가 기다려라 유전자 감색에서 나타날 거다. 도대체 이 전술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예. 사실 앞에서 이기는 전술 전략은 없습니다. 예.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TV조선은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아하. 물론 당연히 언론이라는 건 열을 알면은 열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두셋을 보도하고 뭐 상대방 반응도 보도하지 해가면 하겠지만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파장도 생각하면서 절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또 집요하게 사실을 향해 다가서야죠. 그 네. 가운데 이 은폐 의혹과 관련된 혼외사직 여기에도 관련자들이 또는 목격자들이 몇백 명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금융 지원 문제입니다. 아, 당장 말이죠.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미국에 있는 채군 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유학비를 앞으로 보낼 것 같습니까? 예. 그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있는 게 무슨 뭐 무전여행 하듯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고. 자, 근데 우리 취재 기자들이 이렇게 임모 씨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렇게 추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언론들의 보도는 말이죠. 이런 사실을 찾기보다는 최동욱 총장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또 네.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런 보도 형태를 보이면서 사실을 접근하기보다는 좀 정쟁으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다른 언론들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글쎄, 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다른 언론이라고 해서 모든 언론이 그럴 그렇죠. 건 아닐 겁니다. 예. 그러나 일부 언론을 보면은 예. 일종의 신종 언론 방식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신종 언론 방식. 네. 그건 그러니까 뭔가요? 자, 조선일보가 사실을 보도했다. 예. 거기에 당사자인 누가 부인했다. 예. 그러면은 A는 이렇게 얘기하고 B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로 그렇죠. 멈춰요. 그렇죠. 그런 신종 언론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이분이 부인하는 걸로 봐서 조선일보는 왜 이런 보도를 안 하는 그 의혹 동기 분석하는 거. 예. 하나는 그냥 기계적으로 A 주장 이렇고 B 주장 이렇고 독자들이 판단해라라고 한 것이고 네. 거기다 덧붙여서는 B가 부인하는데도 A가 집요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떤 저희가 있나는 저희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언론은 안 그러겠지만 일부 그렇게 하는 언론사의 기자들이 사적으로 어느 자리 가면 네. 아니 그래 알겠어. 조선일보가 왜 보도하고 이렇게 한 건 나도 알겠는데 진짜가 뭐야? 라고 물을 때 그 기자들은 뭐라고 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혼의 자식은 있는 거야? 당신네들은 저 임모 여인이 있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는 가봤어? 그렇죠.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아파트는 가봤나? 업소는 가봤나? 대전고검장실은 가봤나? 세탁소는 들려봤나? 사진관은 들려봤나? 등등 할 때 글쎄 그거 조선일보가 보도하면 아니 당신 얘기 좀 해보라 말이야. 그렇죠. 의도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예. 뭐 속된 말로 뭐 수국 꼴통이 어떻고 뭐 어쩌고 다 알겠는데 아 사실이 뭔지 좀 알자.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의혹이 조선일보가 A합이라든가 외부 세력하고 짜고 했다고 한다면 네. 그것도 취재를 하고 그렇죠. 조선일보 보도가 여기서 TV조선 얘기까지 예. 조선일보나 TV조선이 보도한 것도 맞는지 틀린지를 규명을 한 상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 점은 바로 야당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야당도 자 찍어내리기를 했다. 네. 쫓아냈다. 오케이. 그것도 그렇다면 그건 그것대로 국회 청문회에서 규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사실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된 마당에 최 전 총장은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을 규명하는 조선일보는 어떤 행보가 있을 게 없습니다. 예. 그저 사실만 하면 되는데 이분은
법 이론을, 법 기술을 동원한 전술 전략 그리고 사회 동정심 유발,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의 기대기. 네. 아마 오늘 야당의 긴급 현안 질의한다니까 거기서도 뭐가 나오겠죠. 그렇겠죠. 이런 걸 뭉퉁고로 해서 지연 전술을 쓴다든지 일종의 물타기로 미국에 빠뜨리든지 하는 전술 전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하. 어떻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다만 아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경제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전적. 사실이 드러날수록 임여인과 최 씨 사이에서 특히 미국에 있는 아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많고 아하. 적어도 본인이 시인하거나 네. 조선일보가 명백한 오보로서 형사처벌을 받던 민사소송에서 하기 전까지 이 사건은 얼마나 크게 다뤄지느냐 적게 다뤄지만 끝낼 수 없는 사건이 될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몇 년 갈지도 모르는 사건이에요. 네. 결론이 나야 되는 거죠. 최 총장이 결론적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하든지 결판을 내서 끝을 네. 보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예. 이런 식으로 마무리돼야 제가 되는 보기엔 삼자 대면도 굉장히 좋은 그 방법도 방식이에요. 예. 네. 괜찮은 방법 같아요. 유전자 검사 굳이 안 가도 제가 여기 와서 이 앵커나 윤 앵커 몇 번 봤지만 안경을 썼다든지 저하고 말할 때는 뭐 물을 몇 잔 마신다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자 대면하면 어떻게 그걸 착각을 한 걸 드러내겠어요? 만인 중실이 하면 돼요. 특히 예. 조선일보의 비판적인 언론 앞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생각이신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